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톡 SDK에서 고객사 컨텍스트에 최소 영향으로 다크모드 적용하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윤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채널톡이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웹 RTC를 랩핑한 라이브킷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채널톡의 미트 기능을 만드는 일을 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부캐가 좀 몇 개 있는데요. 현재 우아한 테크 코스에서 안드로이드 과정에서 진행하는 미션의 리뷰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 말리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제가 다니고 있는 채널톡에서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SDK에 다크모드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선 채널톡 제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채널톡은요,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고객들의 문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좀 왕왕 생기는데요. 이럴 때 웹사이트에 커스터머 서비스 CS를 위한 채팅 기능을 만들려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개발자가 회사에 있더라도 쉽지 않은 기능인데 개발자가 없으면 더 갑갑하겠죠. 그런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해서 고객 소통을 위한 채팅 기능을 채널톡을 활용해서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채널톡에 제공해주는 SDK를 연동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이런 형태의 UI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를 이걸 둥둥이라고 부릅니다. 귀엽죠? 아무튼 이 SDK를 연결하면 이런 둥둥이 버튼을 띄울 수도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채팅을 할 수 있는 UI와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걸 프론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서 채팅을 하면 홈페이지 운영자는 채널톡에서 제공해주는 데스크라고 불리는 웹페이지랑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과 채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로 비유해서 웹페이지에서만 달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모바일 앱도 똑같습니다. 모바일 앱에 SDK를 연동을 하면은 똑같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둥둥이 버튼을 이제 불러낼 수가 있고 이거를 누르면 고객이 문의를 할 수 있는 UI랑 그 기능들을 제공해주면서 채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주제이기도 한 제가 한 일은요, 이 안드로이드 SDK에 다크모드를 지원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벌써 화면에 이제 고작 다크모드 적용하는 걸로 발표를 해? 라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게 내려놓으시고 요구사항이 좀 더 많습니다. 개발 요구사항은 시스템 설정인 다크모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지원을 해줘야 했고요. 그리고 라이트 혹은 다크모드로 고정시켜서 시스템 설정 값에 상관없이 고정된 테마를 보여줘야 하는 옵션도 제공해주는 것이 개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소개드리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전달을 하고 발표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발표 내용이 제가 한 게 정답이니까 다른 개발자 분들도 이 방법으로만 개발해야 해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방법의 접근이 틀렸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주니어 개발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이렇게도 해결했구나 라는 하나의 실무 썰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걸 개발한 지가 2년이 다 돼가가지고요.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꼭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제품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다크모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져가고자 했던 제 목표는 이렇습니다. 당연히 1순위로 고객사 앱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됐습니다. SDK 때문에 내 앱이 문제가 생기면 SDK를 안 쓰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뷰 XML에 최소한의 변경점만을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XML UI 요소를 만들 때 이 다크 모드 테마에 관련한 그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평소대로 개발해도 테마가 자동 적용되기를 희망했어요.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고정 테마 옵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SDK는 이 XML 파일만 추가해서는 동작을 안 했어요. 굉장하죠? 그 처음 개발 착수했을 때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이 SDK 프로젝트가 그 다크 모드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생성됐던 프로젝트여가지고 다크 모드에 대한 기본 설정이 애초에 존재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크 테마 XML 자체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특이한 설정으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SDK에 이제 띄우는 액티비티 모든 화면은 애초에 이 시스템 다크 모드 설정에 영향 자체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뷰 컬러들이 이제 헥사 코드로 박혀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레거시의 잔재가 꽤 됐었죠. 작업은 이제 먼저 그 시스템 다크 모드 설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다음, 그 다음에 고정 테마 요구사항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스템 설정 값에 상관없이 원하는 테마가 고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리서치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트릭을 하나 알게 됐고, 이 트릭들을 가지고 이 SDK를 추가한 이 컨텍스트의 영향을 최소로 고정 테마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앱이 시스템 다크 모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반 작업하는 거 요거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걸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래서 먼저 바로 한 작업은 컬러스 나이트 XML 파일을 한 벌 추가했습니다. 채널톡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시멘틱 컬러라는 개념으로 컬러 값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멘틱 컬러는 라이트 모드에서는 화이트 800을 가리키지만 다크 모드에서는 이제 블랙 800을 가리키는 형태죠. 그래서 기본 뷰들이 팔레트에 정의되어 있는 이제 절대 컬러 값이나 헥사 코드를 직접 가지지 않고 테마의 상대적인 컬러 값인 시멘틱 컬러를 가지도록 모두 변경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뭐 대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유실된 피그마도 정말 많았었고요. 유실된 UI 가이드가 정말 많았었고 뷰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제 XML을 타고 들어가서 일일이 비교를 했어야 해가지고 이게 코드 디프는 막 2, 30줄밖에 안 되는데 직접 들었던 시간은 막 3, 4시간 걸리고 막 이런 작업들이 정말 많았어서 약간 좀 손해보는 기분도 좀 들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컬러 값이 잘못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컬러가 없었는데 이제 시스템 디폴트로 채워져 있는 컬러 값 때문에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서 이제 디자인 QA에서 이제 통과된 케이스도 있었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다 시멘틱 컬러 적용했는데도요. 다크 모드 설정으로 이제 토글을 눌렀는데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그 시스템 다크 모드 설정 값을 이제 그 다크 모드로 변경해도 라이트 모드로 보였습니다. 뷰가. 이제 거의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스타일 테마가 이제 데이 나잇이 아니라 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스 나이트 파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어서 이 테마를 먼저 바꿔줘야 했었고요. 요걸 바꿨는데도 이제 또 안 됐습니다. 아주 좀 멘붕이었죠. 근데 또 찬상도 못한 정체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유가 매니페스트에 이제 configuration changes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UI 모드라는 플래그가 모든 화면에 다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다크 모드 관련한 configuration change가 발생하면 이 액티비티가 재생성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크 모드라는 게 액티비티 생성되면서 컬러 값을 불러서 다시 이제 다크 모드로 그려내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불리지 않았으니 라이트 모드로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제 현상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UI 플래그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다크 모드 설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우당탕탕 구현을 좀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고정 테마를 위한 작업들인데요. 고정 테마에 대해 이제 뷰에 어떻게 설정을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뷰에다가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활용을 하면 막 이런 식으로 각 테마에 대한 고정 컬러를 직접 쓰는 방법이 떠올랐었는데요. 이렇게 구현을 한다면 이제 엄청 번거롭죠. 모든 뷰에 이제 라이트와 다크 고정 테마에 대한 컬러를 다 써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다른 개발자들이 테마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전부 알고 개발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떠올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뷰를 원래 만들던 대로,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땡땡 백그라운드,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컬러 이런 기본적인 어트리뷰트로만 뷰를 만들면서 테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본 어트리뷰트에 들어있는 색상 리소스 ID 값을 소스 코드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게 됩니다. 이제 뷰를 만들면 어트리뷰트 셋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있는 obtain styled attributes 메서드를 불러서 typed array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그 기본 어트리뷰트에 세팅된 리소스 아이디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리소스를 아이디를 가지고 원하는 테마의 컬러를 갖고 와서 이제 코드 레벨에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할 일 끝이라는 생각에 진짜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컬러를 가져오는데 라이트나 다크에 대한 특정 테마의 컬러를 그러면 어떻게 가져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절망에 빠집니다. 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던 이 POC를 끝냈더니 이제 원하는 테마의 컬러를 꺼내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또 기가 막힌 두 번째 트릭을 생각해냈습니다. 컬러를 가지고 오려면 무조건 컨텍스트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코드 레벨에서 앱을 다크 모드로 바꿔버리는 방법이 떠올랐어요. 컨텍스트 내부에 이제 리소시스라는 객체에 접근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컨피규레이션 객체 내에 UI 모드를 이제 변경해버리면 앱 전체를 다크 모드로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변경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컬러를 가지고 오면 이제 컬러스 나이트 XML에 있는 컬러를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앱을 전체적으로 다크 모드를 변경해서 SDK에 있는 화면뿐만 아니라 그 고객사 앱까지 강제로 모두 다크 모드로 바꿔버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생각합니다. 그럼 이 컨텍스트를 복사해버릴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것도 됩니다. 아까 그 UI 모드를 수정했던 컨피규레이션 객체 있죠? 이 컨피규레이션 객체를 생성자를 활용해서 기존 컨피규레이션 객체를 복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사한 컨피규레이션 객체를 가지고 컨텍스트에 있는 create configuration context라는 이제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서 이 컨피규레이션 객체를 넘겨주면 그 넘겨준 컨피규레이션 객체를 가진 컨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복사한 컨피규레이션에 UI 모드를 아무리 변경을 해도 전체 앱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사된 컨피규레이션을 어딘가에 이제 세팅을 한 게 아니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복사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get 컬러로 컬러 값을 뽑아내면 이제 제가 원하는 테마의 컬러 값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좀 정리하면 XML에 작성된 기본 어트리뷰트에 세팅된 이제 리소스 아이디를 소스 코드 레벨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SDK에서 설정한 테마에 맞도록 컨텍스트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그 복사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컬러를 찾아와서 이제 소스 코드 레벨에서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했을 때 SDK의 고정 테마로 이제 설정을 해둔다면 이제 시스템 테마 설정 변경을 해서 이제 앱이 컨피규레이션 체인지가 발생을 해가지고 뷰가 다시 그려지더라도
SDK에 설정된 고정 테마의 값으로 매번 컨텍스트를 복사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이제 컬러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마치 다크 모드를 변경해도 테마가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원하는 테마의 색상으로 화면을 유지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로직들을 모든 뷰에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기본 뷰를 랩핑을 해놨습니다. 리니어, 뭐 프레임, 이미지 뷰, 텍스트 뷰, 뭐 이런 모든 기본 뷰들을 다 랩핑을 했고요. 랩핑한 뷰의 소스 코드에서는 이제 손쉽게 테마가 적용된 컬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로직들을 좀 작성을 했고, 각 뷰마다 컬러를 세팅하는 모든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텍스트 뷰에서는 set 텍스트 컬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모든 뷰에 대해서는 이제 set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컬러 값을 세팅할 수 있는 코드를 모두 넣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뷰를 만들어낼 때 이 XML에서는 이제 ch 접수다가 붙은, 저희 회사 채널톡이어가지고 ch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뷰를 호출하기만 하면 이제 테마를 신경 쓰지 않고 UI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원래 만들던 대로 그 컬러 값을 세팅만 하면 이제 알아서 다크 모드 고정도 가능하고 라이트 고정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고 나서 이 안드로이드 SK의 이제 다크 모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가 이제 문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제가 짠 로직에 대한 이제 치명적인 이슈는 아니었고,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두 가지 이슈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은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터진다는 제보였어요. SDK를 적용하면은 이제 자신의 앱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터진다. 요게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보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아, 이게 내가 짠 게 진짜 폭망했나? 이제 난 망했다.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 SDK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이렇게 에러가 터져버리니까 진짜 심장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침착하게 이제 그 고객사에게 에러 로그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첫 줄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터져가지고 진짜 멘탈 붕괴가 올 뻔했는데, 아무리 저 25번째 코드를 봐도 이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러 전문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긴 에러 로그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이 실마리가 잡힐 듯한 에러 로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좀 디깅을 좀 열심히 해보니까 이 에러 로그는 그 컨텍스트 래퍼에 들어있는 attach base context라는 메서드가 이제 최초가 아니라 두 번째 그 이후로 한 번 더 호출된 경우, 이럴 때 발생하는 에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와 이제 여러 대화를 좀 나눈 끝에 고객사의 코드에 그 create configuration context 메서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텍스트를 복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메서드 있죠. 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이 내부에서 attach base context라는 메서드를 이제 부르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생했던 에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상도 못했던 에러여서 이게 이제 이게 자바다 보니까 고객사든 어디든 내가 쓰는 메서드가 어딘가에서 오버라이드가 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교훈을 한번 얻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고객사 코드를 디버깅 해줘서 그 버그를 좀 해결한 케이스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장이 터질 뻔했던 이슈였습니다. 다음 제보된 이슈로는 이게 또 제가 넣지도 않은 뷰가 나타나는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 그 화면인데요. 이게 실제로 제 폰에서도 재현이 돼가지고 진짜 또 식은땀이 좀 줄줄 났습니다. 진짜 또 실제 고객사 앱을 제가 플레이스토어에서 깔아가지고 실행시켜 보니까 이게 진짜 나오더라고요. 100% 확률로 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는 또 실패한 코드를 짰던 걸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저 탭 레이아웃에 저 둥근 영역이 있죠. 이게 레이아웃이 없습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넣지를 않았어요.
이런 라운드 형태의 뷰가 애초에 존재를 하진 않았는데 나타난 겁니다. 진짜 귀신이 고칼 노르듯이죠. 안 넣었는데 왜 나오지? 그래서 이제 상담 이제 내부 대화 상담을 이제 저를 하는데 이제 내부 대화에서 이제 제가 당황한 모습으로 역력이 보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랬지? 그래서 멘탈을 좀 부여잡고 원인이 뭔지 좀 짱구를 열심히 굴려서 테마 오버라이드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좀 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측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고객사와 소통을 좀 했고요. 그랬더니 역시나 테마 오버라이드 문제가 요게 이제 추측한 내용에 대해서 고객사와 소통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나서 고객사께서 코드 확인을 좀 해주셨더니 이제 오버라이드 문제가 맞았더라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기본 제공인 이제 템 레이아웃을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였고요. 고객사가 이제 이 테마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수정을 직접 해주셔서 이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는 이제 더 이상 테마 관련한 SDK 문의는 없었었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트릭을 사용해서 그 만들었던 내용이어가지고 솔직히 좀 배포하면서 불안한 것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슈가 좀 이상한 이슈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트릭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어서 그래서 안심하고 지금도 그 코드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레거시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SDK에 강제 테마 설정을 하는 태스크를 이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이제 요 몇 가지 트릭으로 굉장히 쉽게 개발을 한 것처럼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이 두 트릭이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무수히 많은 삽질들을 했었어요. 이 디테일한 삽질 내용도 이제 발표 내용에 좀 포함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발표 시간 자체가 좀 짧기도 하고 그 디테일한 내용들 모두 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요 경험들을 모두 녹여내지 못한 것에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요 디테일한 내용들, 제가 삽질을 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요런 경험들을 사내 테크 블로그에 좀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크 블로그에 뭐 굉장히 재밌는 글 많아가지고 한번 그 방문해서 보셔도 좋고요. 제 글들을 좀 기다려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동료분 중에 어떤 한 분이 KESP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KESP의 이제 실무에 적용한 케이스에 대해서 그 글을 하나 써주셨는데 그게 이제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니까 그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 광고로 발표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Q&A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SDK 개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궁금한 게 액티비티 위에 그러면 뭐 다이얼로그나 아니면 뭐 프래그먼트 형태로 채널톡이 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그 고객사 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저희가 뷰를 띄운 건데요. 그 SDK에 있는 특정 API를 한번 호출을 하기만 하면은 저런 식으로 버튼을 바로 그 띄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진짜 트릭 중 하나인데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그 모든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제 하이제킹을 해올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모든 액티비티에 대해서 저 둥둥이 버튼을 띄울 수 있는 투명한 뷰를 하나 씌우고요. 그 위에다가 저 버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저걸 띄우면 이제 일반적인 액티비티를 띄우듯이 스타트 액티비티 띄우듯이
그렇게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그 테마 같은 것도 이제 뷰에다가 테마를 직접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사의 테마에 대해서 디펜던시가 조금 얕아질 것 같기는 한데 혹시 그쪽도 고민해 보셨을까요? 사실 테마 관련해서는 그때 아이디어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었고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겪었던 이슈 중 하나인 그 템 레이아웃에 있는 그 귀신이 만든 레이아웃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제가 테마에 대해서 이렇게 오버라이드한 형태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뭔가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뭐 이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액티비티를 하이라키를 라이프 사이클을 체크를 하는 로직을 넣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도 SDK에서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사가 만약에 자기들 어플리케이션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채널톡 어플리케이션을 상속 받은 상태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줘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을까요? 고객사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플리케이션을 받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두 개를 연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 혹시 그런 걸 회피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로직은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만들 때 이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아는 거를 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상속받아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SDK를 처음 실행을 하기 전에 모든 API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니셜라이즈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채널 IO라는 이제 오브젝트가 스태틱 오브젝트가 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니셜라이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고객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어플리케이션에는 한 줄만 쓰면 돼요. 채널 IO.initialize 그리고 가로 열고 this 이렇게만 하면은 손쉽게 연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넘겨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액티비티를 하이제킹하는 리스너를 달아놓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감지해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준다던가 이런 일들을 좀 하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질문이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절로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게 되는데 약간 이건 업계 약간 비밀일 수도 있기는 한데 혹시 프로가드 적용하시나요? 프로가드가 제가 그 부분을 진짜 잘 몰라가지고 네. 프로가드에 대한 설정 가이드 문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DK를 달았을 때 그 프로가드에 문제 없게끔 그 어떤 프로가드를 이제 쓰세요라는 가이드 문서가 채널톡 개발자 문서에 적혀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그래들 버전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이제 밸류가 유실이 된다거나 뭐 XML이 유실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버전 하나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채널톡에서는 이런 이슈를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아마 저가 개발하면서 발생했던 이슈는 없었었고 왜냐면은 제가 개발하면서는 버전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버전은 저희는 명목상 21버전 이상을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고객사 앱들 중에 21 미만 그러니까 19, 20을 쓰지만 채널톡을 이상하게 임포트 해놓은 고객사들이 가끔씩 계세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만약에 21로 미니멈을 해버리면 고객사에서는 애초에 빌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 SDK가 19입니다. 19인데 21부터 동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버전으로 바뀐 적이 없어서 아마 그런 이슈를 제가 겪은 적은 없어가지고. 혹시 빌드 그래들 버전을 질문을 드린 거라서 혹시 빌드 그래들 버전도 유지가 되셨나요? 아니 저는 혹시 최신으로 다 올리시는 건지 8점대네. 저 SDK를 개발을 할 때 네. 버전을 많이 안 올려가지고요. 라이브러리 버전도 안 올리고 그레이드 버전도 좀 안 올리는 편이어서 그래서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요 세션 시간이 종료가 돼서 마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질문은 요 트랙 바깥에서 이제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윤영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